이번 시간에는 시뮬레이션 단원의 완전 탐색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완전 탐색이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나이브한 방법이에요. 그래서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에 대한 굉장히 효율적인 어떤 방법, 알고리즘을 생각하기보다는 모든 가능한 경우를 다 따져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경우를 선택하는 걸 완전 탐색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방금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 완전 탐색이라는 방법의 장점은 코드를 짜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거예요. 대신 이 방법의 단점은 수행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겠죠. 왜냐하면 모든 가능한 경우를 다 계산한 다음에 그 중에 가장 좋다 싶은 답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수행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립니다. 따라서 요 완전 탐색의 방법이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떠올렸을 경우에는 시간 복잡도를 먼저 계산해보고 혹시 이 완전 탐색 방법이 시간 초과가 나지 않는다, 제한 시간 안에 원하는 답이 나온다면 이 방법을 무조건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이제 삼성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문제가 완전 탐색으로 풀린다,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는 항상 제한 시간 안에 답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삼성 문제에서 어떤 문제를 봤는데 모든 답을 다 계산하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겠다 싶으면 완전 탐색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. 네, 그래서 완전 탐색의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. 예를 들어서 4자리 자전거 자물쇠를 풀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0000부터 9999까지 일일이 하나씩 다 맞춰보고 그 중에 열리는 거를 이제 이 자물쇠를 풀 수 있는 번호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요게 이제 완전 탐색의 한 예시가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 예시는 n개의 숫자가 주어졌을 때 그 중에 m개의 숫자를 적절히 골라 합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직접 n개 중에 m개를 골라 그 가능한 합을 다 구해보고 그 중에 최대값을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요 두 가지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의 경우에는 완전 탐색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완전 탐색 구현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반복문 기반으로 요 앞에서 4자리 자전거 자물쇠를 풀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0000부터 9999까지 하나씩 증가시키면 되겠죠. 그래서 그거는 반복문 기반으로 해결을 할 수 있고, 이 반복문을 이용해서 완전 탐색을 하는 유형이 지금 시뮬레이션 단원의 완전 탐색 유형이라고 제가 붙여놓은 바로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단원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 배우게 될 그 내용이 요 반복문 기반의 시뮬레이션 단원의 요 완전 탐색 유형이 되겠고요. 요 재기 기반의 완전 탐색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백트래킹이라는 단원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. 그래서 그거는 뒤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아까 설명드린 n개의 숫자 중 m개의 숫자를 어떻게 적절하게 고를 거냐, 요거는 이제 반복문으로 풀기는 어려우니까 백트래킹을 이용해서 이제 뒤에 나중에 배우게 될 영상에서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. 최고의 13 위치라는 문제예요. 문제를 한번 보시면 n 곱하기 n짜리 격자에 1 곱하기 3짜리 직사각형을 잘 잡아서 돈을 최대로 얻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는 거죠. 그래서 다음 예시에서는 저 검은색 박스로 친 것처럼 이제 위치를 잡아야 2개의 동전을 얻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오른쪽에 입력을 어떻게 받는지를 보면 n이 주어지고 5 곱하기 5짜리 이제 격자가 주어지는데 0은 이제 돈이 없는 위치, 1은 이제 돈이 있는 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입력이 주어지면 답이 2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가능한 1 곱하기 3짜리 격자의 좌측 모서리를 잡아보자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문제에서 생각을 해보면 1 곱하기 3짜리 직사각형을 전부 다 잡아본 다음에 그 중에 그 각각의 박스에 대해서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미리 계산을 해보고 그 중에 최대값을 구하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겠죠. 그래서 완전 탐색을 어떤 식으로 돌릴 건지를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. 모든 가능한 1 곱하기 3짜리 격자의 좌측 모서리를 잡아보자는 거죠.
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검은색 박스를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노란색 점을 완전 탐색으로 잡아보자는 겁니다. 그래서 대신 이렇게 완전 탐색으로 좌측 모서리를 잡았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 노란색 좌측 모서리 위치가 이렇게 잡혔다고 하면 1 곱하기 3짜리 직사각형을 그렸을 때 격자를 벗어나게 되겠죠. 그래서 이 경우를 잘 제외시켜 줘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1 곱하기 3짜리 직사각형이 입력으로 주어진 n 곱하기 n짜리 직사각형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직사각형 안에 있는 동전의 개수를 세서 지금까지 구한 답보다 지금 요 박스 안에 들어있는 동전의 개수가 더 많다면 답을 갱신해주는 식으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. 코드랑 함께 보면 처음에는 이 노란색 좌측 모서리를 다 잡아봐야겠죠. 그래서 로우가 행이고 이제 컬럼이 열인데 로우, 컬럼 모든 조합에 대해서 해당 위치가 이 노란색 1 곱하기 3 격자의 좌측 모서리인 경우를 전부 다 탐색을 해보자는 겁니다. 그래서 코드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단 그 중에 이 노란색을 좌측 모서리로 했을 때 이 1 곱하기 3짜리 격자가 n 곱하기 n짜리 격자를 벗어나는 경우는 언제냐 라고 하면 여기가 지금 컬럼이라는 행이기 때문에 열이기 때문에 컬럼이라는 열에다가 2를 더한 값이 이 가장 오른쪽 모서리에 있는 위치가 되겠죠. 그래서 그 열의 위치가 지금 0번부터 n-1까지 이 격자를 표현했다고 한다면 컬럼 더하기 2가 n보다 같거나 큰 순간이면 이렇게 벗어나게 되겠죠. 그래서 그 경우에는 답을 계산하지 않도록 continue라는 걸 써봤고요. 그래서 격자를 벗어나는 경우를 꼭 제외를 시켜줘야 됩니다. 그래서 격자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요 왼쪽에 보이는 요 검은색 상자에 대해서 요 검은색 상자에 동전이 몇 개가 들었는지를 계산을 해봐야겠죠. 그래서 제가 get num of gold라는 함수를 만들어 봤는데 특정 행에 컬럼 S부터 컬럼 E까지 열 사이에 금이 몇 개가 있는지를 계산해 보는 함수를 만들어 본 거예요. 그래서 요 열을 하나씩 보면서 해당 행에 각각의 열에 동전이 몇 개 있는지를 계산해서 반환을 해주게 되면 그 값을 받아서 최대 금의 개수를 갱신하는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네,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 탐색을 1 곱하기 3짜리 모든 직사각형을 다 잡아서 그 각각의 동전이 몇 개 있는지를 세는 것으로 최대 동전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걸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. 실습 문제를 또 가져와 봤는데요. 이 실습 문제 역시 librosscode.com 유형별 완성에 시뮬레이션 단원의 완전 탐색이라는 유형 보시면 최고의 3, 위치라는 기본 문제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풀어와 주시고 나서 해설을 이제 봐주시기를 꼭 추천드리고요. 이 문제를 보면 n 곱하기 n짜리 격자가 또 똑같이 주어져요. 근데 이번에 문제는 3 곱하기 3짜리 정사각형을 잘 잡아서 돈을 최대로 얻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예시가 주어졌다고 하면 3 곱하기 3짜리 정사각형을 다음과 같이 잡아야 동전이 3개가 되기 때문에 이 예시에서는 답이 3이 됩니다. 네, 그러면 다들 이 문제를 열심히 고민해보고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이 문제 역시도 앞서서 설명드렸던 방법대로 완전 탐색으로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방법은 이번에는 3 곱하기 3짜리 격자의 좌측 모서리를 한번 잡아보자는 거죠. 그래서 포문으로 이 노란색 점에 해당하는 점을 잡아보자는 겁니다.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에서 역시 격자를 벗어나는 경우를 제외해야 돼요. 그래서 만약에 노란색 점을 다음과 같이 잡게 됐다면 이렇게 3 곱하기 3짜리 정사각형을 그렸을 때 n 곱하기 n짜리 격자를 벗어나게 되겠죠.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그 사각형 안에 동전을 세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노란색 점을 적절하게 잡아서 3 곱하기 3짜리 정사각형이 입력으로 주어진 격자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3 곱하기 3짜리 정사각형에 동전이 총 몇 개 있는지를 세서
그 개수를 최대 개수에다가 갱신을 해주면 됩니다. 그래서 코드랑 이제 함께 보면 로우 컴마 컬럼을 마찬가지로 잡아요. 그래서 이 로우 컴마 컬럼의 위치가 3 곱하기 3 격자의 좌측 모서리인 경우를 가정해 봅니다.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전부 다 탐색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. 만약에 로우 컴마 컬럼을 정했는데 이 로우 컴마 컬럼이 이 노란색 위치잖아요. 근데 3 곱하기 3짜리 정사각형을 그렸을 때 이 정사각형이 n 곱하기 n짜리 격자를 벗어나는지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위치, 아래 우측에 있는 이 위치가 격자로부터 벗어나 있는지 안에 들어와 있는지만 확인하면 충분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왼쪽 위 모서리 위치를 로우 컴마 컬럼이라고 하면 이 오른쪽 아래 모서리는 이 로우 플러스 2 컴마 컬럼 플러스 2가 되겠죠. 그래서 2번 문제 역시도 0번부터 n-1까지의 격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로우 플러스 2가 n 이상이거나 컬럼 플러스 2가 n 이상인 경우라면 이 격자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이므로 계산을 하지 않기 위해서 continue를 사용했고요. 이제 벗어나지 않는 경우라면 3 곱하기 3짜리 이 정사각형 안에 동전이 몇 개가 있는지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get num of gold라는 함수를 또 이용해서 이번에는 이 로우 S에서 로우 E까지 행에 대해서 그리고 동시에 컬럼 S부터 컬럼 E까지 열에 대해서 이 정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동전의 개수를 세주는 함수를 만든 거거든요. 그래서 이 함수에 적절하게 3 곱하기 3짜리 우리가 관심 있는 그 3 곱하기 3짜리 격자에 해당하는 좌표를 잘 넘겨줘서 이 값을 계산하게 되면 지금까지 구한 최대 금의 개수보다 요 현재 계산한 금의 개수가 더 큰 경우에만 갱신하는 식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다음과 같이 완전 탐색을 이용해서 모든 가능한 경우를 다 계산해 본 다음에 그 중에 가장 좋은 답을 고르는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. 그래서 이 완전 탐색의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한 경우에 속해요. 이제 시뮬레이션 문제에서. 하지만 많이 이제 출제되는 유형이다 보니까 꼭 이번에 완전 탐색이 어떤 거였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완전 탐색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이제 이해해 보시면서 오늘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를 꼭 한번 복습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그러면 이번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